안녕하세요. 파주 두율초등학교 4학년 친구들. 오늘부터는 드디어 사각형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공부할 준비가 되었나요? 4학년 2학기 수학 4단원 사각형.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사다리꼴을 알아볼까요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수학책은 84에서 85쪽, 익힘책은 56에서 57쪽, 준비물은 삼각자와 가위, 그리고 수학책 뒤쪽에 있는 준비물 4번입니다. 우리 그동안 공부한 내용 한번 복습해 볼까요? 우리는 수직, 수선, 평행, 평행선, 평행선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단어들 설명할 수 있나요,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 선생님이 그렸을까요? 아닙니다. 이 작품은요, 여러분, 피에트 몬드리안이라는 작가의 작품이에요. 자, 미술 작품인데 여러분이 생각했던 미술과는 조금 다르죠? 그림에 보이는 거라곤 선과 면과 빨강색, 검정색, 그리고 노란색 이거밖에 보이지 않는데도요, 굉장히 비싸게 팔렸어요. 이 작가의 이것과 거의 비슷한 그림이 얼마에 판매가 되었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552 얼마일 것 같아요? 뒤에가 단위가 552억 원에 판매가 되었답니다. 나도 저거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지 않았나요? 선생님도 이 그림 처음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자, 선생님이 이 그림을 가져온 목적이 있어요. 이 그림에는 우리가 오늘 복습해야 할 내용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답니다. 우리 일단 여기 있는 이 직선 한번 볼까요? 이 직선과 절대로 만나지 않는 직선 누구일까요? 바로 이 옆에 있는 직선입니다. 이 직선은요, 우주 끝까지 느려도요, 서로 절대 만나지 못해요. 이렇게 서로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을요, 평행하다고 해요. 평행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이 직선과 평행한 직선, 그래서 평행선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이 직선의 평행선 누군가요? 바로 이 옆에 있는 직선. 그러면 이 직선의 평행선, 평행한 선 누구인가요? 이 직선이죠. 그래서 평행한 두 직선은 서로가 서로에게 평행선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직선과 이 직선 서로 평행하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평행선이고요. 이 평행선 사이에 거리를 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했죠? 자, 평행선 중에 하나에 이렇게 수직인 선, 수선을 긋습니다. 그러면 이 평행선 사이에서 그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직선 중에 가장 짧은 선이 돼요. 가장 짧은 거리, 그러니까 평행선의 한 직선에서 다른 직선에 이렇게 수선을 긋게 되면 이것이 평행선 사이의 거리다라고 약속했어요. 이번에는 이 직선과 이 직선 한번 살펴볼게요. 두 직선이 지금 어떤 각도로 만나고 있나요? 서로 만나는 각이 직각이죠? 이렇게 두 직선이 만나서 이루는 각, 생기는 각이 직각일 때 이 두 직선은 수직이다 라고 얘기해요. 수직 관계에 있어요. 이렇게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났을 때 이 직선의 수직인 선 누구죠? 이 직선이죠. 이걸 수선이라고 하고요. 또 이 직선과 수직으로 만나는 선, 요 직선이잖아요. 얘도 수선입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만날 때 서로가 서로에게 수선이 됩니다. 1번, 빨간색으로 표시된 사각형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계단에 있는 빨간색 사각형 3개의 공통점을 찾으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아무리 봐도 다 같은 사각형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도 재어보고 각도 재어보고 했더니 진짜 3개가 다 똑같아요. 아니, 똑같은 거 3개 그려놓고 무슨 공통점을 찾으라는 건지 선생님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답은 그냥 3개가 다 같아요, 이겁니다. 이건 교과서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도형을 조금만 바꾸어 볼게요.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제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공통점이라는 말 무슨 뜻일까요? 아마 느낌적으로는 다들 알고 있지만 또 이걸 말로 설명하려면 참 힘들어요. 공통점이란
여럿 사이에 두루 통하는 점이라는 뜻이에요. 반대말로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개의 사각형들 사이에 두루 통하는 점들 찾아볼까요? 첫 번째, 꼭지점이 몇 개? 4개. 두 번째, 꼭지점들을 연결한 변의 개수 몇 개? 그렇죠, 4개. 세 번째, 변들이 만나서 생긴 이것, 각이죠? 각의 개수도 4개. 이렇게 사각형들은 4, 4, 4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이제 다른 공통점들 또 무엇이 있을지 찾아봐야겠죠? 뭐가 있을까요? 생각하기가 어려울 땐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들 떠올려 보는 거예요. 수직, 수선, 평행, 평행선. 자, 그러면 네 번째 한번 찾아볼까요? 공통점. 평행한 선 있어 보이나요, 여러분? 맞아요. 평행한 선이 있습니다. 평행한 변 몇 쌍 있나요? 이렇게 두 변이 평행하니까 한 쌍이 평행하네요. 사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사각형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성질이기 때문에 별로 특별하지 않은데 마지막 네 번째에 찾은 한 쌍의 변이 평행하다는 것 조금 특별한 점이네요. 그럼 이번 문제 보면서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2번 평행한 변이 있는지에 따라 사각형을 분류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가부터 박까지 총 6개의 사각형이 있는데 평행한 변이 있는 사각형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은 30초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찾기 전에 여러분, 두 직선이 평행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선을 연장해서 쭉 그어보는 건데요. 근데 그건 확실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해결 방법을 알려줄게요. 어떤 방법을 이용할 거냐면 우리 평행선 사이의 거리 배웠죠?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요, 다 같습니다. 가장 짧은 거리로 같기 때문에 그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직선에서요, 수직인 선을 2개만 그어주세요. 자, 이렇게요. 그 다음 새로 생긴 두 직선의 거리를 재어보는 거죠. 만약에 평행선이었다면 두 직선의 거리 수선으로 그었기 때문에 같아야 해요. 그래서 거리가 같다면 그건 평행선이 맞고, 평행선이라는 건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두 직선의 거리가 다르다면 그건 평행한 직선이 아닙니다. 자, 이 방법 이용해서 우리 평행인지 확인해 볼게요. 가는 윗변에서 아랫변으로 수선 2개 이렇게 그으면 거리가 2칸으로 같네요. 그래서 합격. 그럼 이 옆에 있는 변 어떻게 확인할까요? 만약에 선을 긋기에 이 변이 너무 짧다 싶으면요, 직선을 옆으로 조금 늘려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선 이렇게 2개 긋고 거리를 재면 1.3cm로 같아요. 그래서 이 옆에 있는 변들도 서로 평행합니다.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같으니까요. 자, 나부터는 판단하기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나는 이 윗변에서 수선 2개 이렇게 긋고 거리 재어볼까요? 모두 3칸씩 똑같네요. 그래서 평행하고요. 옆변은 재어볼 것도 없이 탈락이죠. 우리 다는 아랫변에서 수선 2개 그어볼까요? 이렇게 2개 그리면 둘 다 거리가,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2칸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평행하고 옆 변들은 딱 봐도 탈락이죠. 라는 딱 봐도 금방 직선들 다 서로 만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탈락입니다. 마는 윗변에서 수선 2개 그어볼게요. 이렇게 수선 2개 그었을 때 3칸씩 간격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행선 사이의 거리 같죠? 그래서 평행하고 옆변에서 다른 변으로 이렇게 수선 2개 그으면 거리가 모두 4칸씩이네요. 그래서 평행한 선들 맞네요. 바 볼게요. 바도 마와 거의 비슷하네요. 위에 변에서 아랫 변으로 수선 2개 그어주면
둘 다 거리가 3칸씩으로 같으니까 평행한 변들 맞고요. 옆에 있는 변도 이쪽으로 수선 2개 그을 때 거리가 3칸으로 같으니까 역시나 평행입니다. 정리하면 가에는 평행한 변이 한 쌍, 두 쌍 있고 나에는 윗변 아랫변 해서 한 쌍, 다에도 한 쌍라는 빵개, 마는 두 쌍, 바도 두 쌍. 이번에 첫 번째 문제 사각형 가, 나, 다, 마, 바의 공통점은 평행한 변이 있다는 것. 두 번째, 평행한 변이 한 쌍이라도 있는 사각형을 무엇이라고 부르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이 수학자라면 어떤 이름 붙였을 것 같아요? 사실 수학자들도 이름 붙일 때 엄청 고민했을 거거든요. 자, 수학자들이 결국 고민 끝에 어떻게 이름을 정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평행한 변이 한 쌍이라도 있는 사각형을 사다리꼴이라고 합니다. 자, 결국 사다리꼴이라고 이름 지었네요. 여러분, 사다리꼴은요, 사다리 더하기 꼴 이렇게 두 글자가 합쳐진 말이에요. 사다리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것이 맞고요. 꼴은 겉으로 보이는 사물의 모양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다리꼴의 뜻은 사다리 모양 이런 뜻이에요. 뜻은 어렵지 않죠? 사다리를 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사다리꼴은 한 변이 평행한 사각형이잖아요. 내가 사다리를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하는데 발을 디딜 때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사다리는 발을 딛는 부분이 서로 평행하게 되어 있어요. 안전상의 이유로요. 그러니까 사다리꼴이 뭐였더라 이렇게 약간 헷갈릴 때는 사다리를 떠올리세요. 사다리 내가 발을 딛는 부분이 평행해야지 내가 안전할 수 있으니까 사다리꼴은 한 변은 무조건 평행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3번 사다리꼴을 알아봅시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면 여러분 사다리꼴에 동그라미를 하세요. 동그라미를 하고 무슨 뜻인지 써보는 거예요. 사다리꼴 무슨 뜻이었죠? 한 쌍의 변이 평행 이렇게 간단히 써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쓰고 문제를 풀면 틀리거나 실수할 일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자, 시간 20초 줄 테니까요. 가, 나, 다, 라 중에서 사다리꼴을 찾아보세요. 20초 시작! 자, 여러분 사다리꼴 찾아보았나요? 사다리꼴 가, 나, 라 이렇게 3개 찾았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다음 문제가 정말 더 중요한 문제예요. 보통 여러분이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안 풀고 넘어가죠. 그런데 진짜 수학을 제대로 공부한다거나 수학을 잘하려면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가, 나, 라 왜 사다리꼴인가요? 가, 나, 라가 왜 사다리꼴인지 우리 증명해 볼게요. 자, 가부터 볼까요? 가는 윗변에서 아래쪽으로 수선 2개 그으면 거리가 모두 3칸으로 같습니다. 평행한 두 선 사이의 거리는 일정하니까요. 그래서 윗변과 아랫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 사다리꼴이 맞고요. 나는 이 왼쪽 변에서 오른쪽 변 쪽으로 수선 2개 이렇게 긋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리가 모두 4칸으로 같으니까 이 옆에 있는 변 한 쌍이 평행한 사각형 사다리꼴이 맞네요. 라 볼까요? 라는 윗변에서 아래쪽으로 수선 2개 그으면 거리가 4칸으로 같습니다. 또 있죠, 여러분? 이 옆에 있는 변에서 수선 2개 이렇게 긋는 거예요.
이번에는 칸을 셀 수 없으니까 선생님이 자로 재어 볼게요. 이렇게 자로 재어 보면 거리가 여기 위에 1.5, 아래쪽도 1.5. 자, 그래서 거리가 같으니까 이 두 변도 평행하네요. 그런데 라는 조금 특별하네요. 한 쌍이 아니라 두 쌍이 모두 평행해요. 그럼 이거 사다리꼴일까요? 두 쌍이 평행한데? 이렇게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울 때는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다리꼴의 정의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평행한 변이 한 쌍이라도 있는 사각형 사다리꼴이래요. 그럼 라에는 평행한 변 한 쌍이라도 있는 거 맞죠, 여러분? 두 쌍 있으니까 한 쌍이라도 있는 거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는 두 쌍이 평행하지만 한 쌍이 이미 평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다리꼴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랑 거의 비슷한 경우 삼각형에서 있었습니다. 바로 이등변 삼각형과 정삼각형의 관계죠.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정삼각형은 이미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 찾은 도형이 사다리꼴인 이유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써야 할까요? 왜냐하면 적어도 한 쌍의 변이 평행하기 때문에 사다리꼴이 맞습니다 라고 쓰면 됩니다. 4번 사다리꼴을 완성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또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사다리꼴의 동그라미 그리고 뭐라고 써야 할까요? 적어도 한 쌍의 변이 평행함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제 주어진 직선 활용해서 사다리꼴 그리면 되는데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사다리꼴은 한 쌍이 평행하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이런 직선이 주어졌다 하면 이 주어진 직선에서 수선을 두 개 긋습니다. 수선을 긋는 이유는 평행선 찾으려고 긋는 거예요. 수선 두 개 그은 다음에 거리가 같은 곳, 선생님은 두 칸으로 정할게요. 자, 거리가 같은 곳에 이렇게 점을 찍은 뒤에 그 점 두 개를 이어서 직선 만들면 평행선 만들 수 있죠. 그런 다음에 끝과 끝 연결해서 네 변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사각형 되니까요. 이제 주어진 두 직선 활용해서 사다리꼴 완성해 보세요. 시간 총 2분 줄 건데 혹시 시간이 남는 친구들은 다른 사다리꼴도 한번 그려보고요.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은 잠시 화면 멈추고 활동 끝나면 재생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지금부터 2분 시작합니다.
모두 다 완성했나요? 이건 정말 답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그렸나 한번 보세요. 주어진 직선에서 수선 2개 만든 다음에 같은 거리만큼 재어서 점 찍고 그리고 2점 이어서 평행한 변, 평행선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이어주면 되겠죠.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수선 2개 만든 뒤에 같은 거리 재어서 점 찍고 그 점들 이어서 직선 만들고 나머지 부분 이어서 막아주면 이렇게 한 쌍의 변이 평행한 사각형 사다리꼴이 됩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평행한 변이 한 쌍이라도 있는지 확인하면 돼요. 5번 여러 가지 모양의 사다리꼴을 알아봅시다. 이제 준비물 4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준비물 4 선생님이 미리 뜯어봤는데 절대로 깨끗하게 뜯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가위를 사용해서 반듯하게 오려주고요. 혹시 가위가 없는 친구들은요. 잘라야 하는 부분들 접어서 손톱으로 여러 번 꾹꾹 누른 다음에 손으로 살살살 뜯어야지 찢어지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준비물 4번 보면 2개의 종이띠가 있으니까요. 2개 중에서 1개만 자르세요. 나머지 1개는 다음에 혹시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떼지 말고 1개만 깨끗하게 오려서 사용합니다. 시간 2분 줄 테니까요. 깨끗하게 뜯어보세요. 여러분 종이띠 모두 준비됐나요? 혹시 아직 준비가 안 된 친구는 화면 잠시 멈추고 준비되면 재생 버튼 누르세요. 자, 5번 첫 번째 문제입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띠를 선을 따라 잘랐을 때 잘라낸 도형들 중 사다리꼴은 어느 것인가요? 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이 자른 가나다라 마 한번 보세요. 사다리꼴은 누구일까요? 사다리꼴은 최소한 한 쌍의 변이 평행하면 됩니다. 한 쌍의 변이 평행한 도형 누구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화면 보지 말고 여러분 손바닥 위에 도형을 놓습니다. 가부터 놓을게요. 손바닥에 가 놓아보세요. 가는 몇 쌍의 변이 평행한 것 같아요? 이건 금방 답 알 수 있겠죠? 맞아요. 가는 2쌍이 평행합니다. 윗변, 아랫변 이렇게 한 쌍, 옆에 있는 변들 한 쌍. 자, 2쌍 평행하지만 한 쌍 평행한 거 맞으니까 사다리꼴 맞고요. 이번엔 나를 한번 놓아볼래요? 손바닥에. 나도 여러분 금방 대답할 수 있죠? 나도 위에 변, 아래 변 이렇게 한 쌍, 옆에 있는 변들 2번째. 그래서 2쌍이 평행합니다. 그래서 사다리꼴 통과. 이번엔 다를 한번 올려놓으세요. 다는 판단하기가 쉽네요. 자, 다도 윗변, 아랫변
한 쌍이 평행하네요. 그래서 사다리꼴 통과. 라 한번 올려볼까요? 라는 어때요, 여러분? 라 평행한 변 몇 쌍일까요? 한 쌍, 두 쌍, 아니면 빵? 자, 뭔가 애매할 때는요, 직접 재어보면 됩니다. 잠깐 옆에 내려놓으세요. 이번에는 마 한번 올려놔 보세요, 손바닥에. 자, 마. 이거 사다리꼴 맞나요? 그렇죠. 윗변과 아랫변이 서로 평행한 사다리꼴 맞네요. 한 쌍 평행하네요. 그럼 이제 화면 보세요, 여러분. 라가 조금 애매했습니다. 라 이렇게 애매할 때는 직접 한번 수선 그어서 거리가 같은지 확인하면 되겠죠. 이 위에서 아래쪽으로 수선 2개 그어서 거리를 재보면 각각 2cm네요. 거리 같으니까 평행한 선, 평행선 맞죠? 그러니까 평행 맞고, 이 옆에 있는 선도 수선 2개 이렇게 그어주고 거리를 재면 1.6cm, 아래도 1.6cm. 두 평행선 사이의 거리 같다고 했으니까 이 두 직선 평행선이고 서로 평행한 관계네요. 그래서 라는 두 쌍이 평행하고, 그리고 평행한 변 한 쌍이라도 있는 거 맞으니까 사다리꼴이 맞습니다. 그래서 5번의 첫 번째 문제의 답은 가, 나, 다, 라, 마. 여러분, 그럼 사다리꼴은 가부터 마까지 몽땅 모두 사다리꼴이네요. 왜 이렇게 다 사다리꼴이 되었을까요? 혹시 이거 바로 알아챈 친구들 있나요? 그 비밀 우리 함께 찾아볼게요. 평행한 변이 한 쌍이라도 있으면 사다리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뜯어서 사용했던 분홍색 띠 보세요. 직사각형이었습니다. 이 직사각형에서 우리가 뜯은 사각형이 탄생한 거잖아요. 이 직사각형의 위에 변, 아래 변 보세요. 서로 이미 평행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떻게 잘라보아도 사다리꼴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사다리꼴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사다리꼴을 100개 그려보세요 라고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직사각형 혹은 평행선 2개 그어놓고 직선으로 계속 그어주면 되겠죠. 엄청 쉽게 그릴 수 있겠죠? 5번의 두 번째 문제에 왜 사다리꼴이라고 생각했는지 쓰라고 되어 있는데 왜일까요, 여러분? 평행한 변이 한 쌍이라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복습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다리꼴에 대해서 새로 배웠어요. 사다리꼴은 평행한 변이 한 쌍이라도 있는 사각형을 사다리꼴이라고 약속했고요. 오늘 공부한 내용 기억하면서 수학 익힘책 56쪽에서 57쪽 풀고 익힘책 뒤쪽에 있는 104쪽 보고 빨간색 색연필로 꼭 채점해 주세요. 익힘책까지 다 끝낸 친구들은 수학공장 보면서 복습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녹음한 사각형 송 외우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하면서 가사를 외워보도록 하세요. 우리 4학년 친구들 이번 시간도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 잠시만 안녕.